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포럼 교수 김영재입니다. 오늘이 유튜브 첫 방송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좋은 부동산 중개업 경험과 그리고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1475명의 교육생을 배출하였으며 600여 명이 부동산 중개업계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를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일회공인중개사입니다. 그리고 23년간 중개업계에 종사해왔습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 포럼에서 10여 년간 강의를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였습니까? 제가 지난 10년간 강의를 하면서 많은 자료를 확보를 해뒀는데 그거를 책으로 내려고 하니까 큰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책을 내봐야 1000권에서 1200권 팔리면 단데 전파 속도가 굉장히 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분들에게 유용한 지식을 전달하고자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였습니다. 아직은 강의 능력도 좀 떨어지고 그리고 또 촬영 기술이나 편집 기술이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쁘게 봐주시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강의를 통해서 좀 세련된 모습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입니다. 중개업 진입 전 두려움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개업 진입하려면 나름 두려움이 있겠죠? 그런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토의할 것입니다. 이 유튜브 채널은 처음 중개업계에 진입하는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겠지만 이미 진입했지만 어떤 생산성이 떨어지거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 공인중개사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업로드할 예정이니 여러분들께서는 계속 시청하여 주신다면 아마도 훌륭한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조금 전 말씀드린 중개업 진입 전 두려움 5가지에 대해서 논의해보고 그 대응책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입 전환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학생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직장인, 그리고 가정주부, 그리고 또 퇴직자, 또 자영업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더 많은 분류를 할 수 있겠지만 이런 사람들이 새롭게 중개업계에 진입을 하게 되면 상당한 두려움을 갖고 계십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첫 번째는 어떤 분야에 종사해야 되는지 하는 두려움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파트 분야에서 해야 될지, 또 상가 분야에서 해야 될지, 건물 분야에서 해야 될지, 토지 분야에서 해야 될지, 분양권에서 해야 될지, 뭐 여러 분야가 있겠습니다만은 어떤 분야에서 종사해야 내 적성에 맞고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그리고 능력 발휘를 할 수 있느냐, 이거는 뭐 당연한 질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오는 두려움도 당연한 것이겠죠. 자, 그럼 이거에 대한 대응책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다 만나보고 얼마나 효율적인지, 얼마나 가능성이 높은 건지, 중요한 거는 나에게 맞는 것인지 이런 점들을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중개업계에 진입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어디에서 창취업 둥지를 틀어야 될지가 걱정이겠습니다. 지방에서 해야 될지, 서울에서 해야 될지, 수도권에서 해야 될지, 그리고 권리금이 없는 데서 해야 될지, 아니면 월세가 낮은 데서 하다가 월세 많은 데로 가서 해야 될지, 아니면은 아파트 단지에서 해야 될지, 신도시에서 해야 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어느 지역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추천드리자면 뜨는 지역이 좋을 것입니다. 뜨는 지역을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많은 중개업자들의 관심과 그리고 언론에서 날마다 보도하는 곳입니다. 예를 들어서 입주장이 어디가 좋다. 신도시가 어디가 토지가 거래가 많이 된다. 신도시의 분양권 어디가 거래가 많이 된다. 이런 곳으로 몰리는 거죠. 상가 분양이 어디가 잘 된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고객과 그리고 같은 중개업자 간의 대인관계에서의 어려움을 호소하십니다. 어떤 어려움이냐고요? 우리가 중개업을 하려면 상담에서부터 또 물건을 보여주고 또 가격을 조정하고 또 클로징하고 계약서를 쓰는 과정에서 일련의 종합예술과 같은 각각의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면 계약이 어긋납니다. 또 중개업자 간의 대인관계를 잘못하면 물건의 공급이 끊길 수도 있고 고객의 공급이 끊길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자신 없어 하는 부분입니다. 기획하는 파트에 있던 분들은 어려움을 더 호소하십니다. 영업 쪽에 뛰신 분들은 상당히 그래도 자신감을 갖는데 봉급 생활을 했다거나 주어진 기획 이런 분야에만 근무했다더니 행정 파트에 근무했다든지 이런 분들은 어려운 것도 방법이 있습니다. 형님 동생, 언니 동생 하면서 인간관계를 맺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많이 두면, 그렇죠? 상대방을 더 나보다 더 위해주고 배려하고 관심을 두면 그 사람들은 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인관계에서 자신감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생계 유지에 필요한 생활비가 벌릴까 하는 두려움입니다. 중개업계는 70%가 안 된다는 말들을 흔히 합니다. 그럼 내가 과연 30%에 낄 수 있겠느냐? 예, 낄 수 있습니다. 30%에 끼려면 차별화 전문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기존 업자들의 가장 큰 약점은 무엇입니까? 저처럼 일에 따서 중개업을 계속 40년 이상, 30년 이상 한 사람들은 약점이 있습니다. 마케팅의 약점입니다. 유튜브, 블로그, 카페, 네이버 광고, 직방 광고 이런 것들이 약합니다. 할 줄도 잘 모릅니다. 물론 예외적인 분들도 계시지만요. 그런 면에서 후발주자가 선발주자를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중개업이라는 거는 1년만 하면 다 똑같다고 저는 봅니다. 추운 날, 더운 날, 명절 지나고 휴가철 지나고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한 해만 사이클만 돌면 다 똑같다고 봅니다. 그 다음부터는 과연 내가 중개하는 방법이 얼마나 차별화 전문화되어 있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생계 유지비 버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아마 생계 유지비가 아니고 그 이상 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투자도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업이나 취업을 하게 되어서 실패하면 어떻게 하는가 하는 두려움입니다. 특히 자영업을 안 해봤거나 사업을 안 해보신 분들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개업도 자영업인 만큼 끊임없는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노력하고 연습하고 발전시키면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중개업은 자기 자신에 달려 있습니다. 중개업이 실패하느냐 성공하느냐는 얼마나 내 자신이 중개업에 대한 애착을 갖고 그리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끊임없이 광역화시키고, 광역화시킨다는 말은 그 동네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넓은 곳, 예를 들면 용산구 같으면은 동작구, 중구, 마포구 이런 영역들을 넓혀가는 것입니다. 아니면 서울시 전체를 하는 것이겠죠. 이런 능력을 키워나간다면 중개업계에서 결코 여러분이 중개업계에 진입하는 자세는 이렇게 이것은 내가 평생 가져야 될 직장이다. 내가 뭐 성공하면 계속하고 실패하면 안 한다. 한번 해보자. 간을 보자. 그런 차원으로 하려면 시작하지 마십시오. 진입을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두려움은 있지만 그것을 잘 극복해 나간다면 중개업계에서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첫 방송 미흡하지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좀 더 세련된 방송을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